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영현 지음 내 인생의 날개를 펼쳐라입니다. 프롤로그 1. 시크릿이 맺어준 인연 호오포노포노. 오래전에 어느 날 아침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그 책은 그해 신간으로 소개되었던 그 이름도 낯선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호오포노포노? 도대체 그게 뭐지? 주문 같은 것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시크릿이라는 책에 자극받고 열심히 실천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있던 저에게 이 책이라면 부족한 그 무엇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게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이 시크릿 영화로 유명해진 조 바이텔이라는 사실에 더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책 속에 소개된 호오포노포노를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오포노포노란 고대 하와이인들의 문제 해결법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부의 기억 및 에너지를 바로잡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오라는 뜻은 하와이어로 원인이라는 것이고 포노포노라는 단어의 뜻은 하와이어로 바로잡다, 완벽함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책에 등장하는 호오포노포노의 주인공 휴렌 박사님은 이 개념으로 일생 수많은 사람들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보인 휴렌 박사님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심리학 박사라는 분이 사물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죽은 영혼들을 느끼고 자신의 신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어 주변에 알려주는 등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 투성이었습니다. 또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몇 마디로 모든 문제가 순수하게 정화되고 풀어지게 된다는 휴렌 박사님의 말들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오포노포노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저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도 다 미신으로 치부하고 살던 저에게 멀고도 먼 하와이인들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라니. 조 바이텔이 보기 좋게 포장해서 마케팅에 성공했을 뿐 사실 이것도 미신 같은 주술아니야? 에이, 잘못 샀나 보네. 그렇게 후회와 회의적인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억지로 읽어나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휴렌 박사라는 사람보다는 자기 개발 분야에서 화려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조 바이텔이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가지고 책에 나오는 정화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조 바이텔도 하잖아. 좋으니까 하겠지. 일단 해보자.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는 정화가 된다는 그 네 마디 말들을 억지로 몇 번씩 해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휴렌 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세미나를 하신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배워봐야겠다는 기대보다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호오포노포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의지가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서 분석해 본 후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따라야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결정지을 생각으로 세미나에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며칠 전 생생한 꿈 하나를 꾸게 되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물에 너무 예쁜 돌고래 몇 마리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돌고래들은 저에게 다가와 같이 놀자는 듯이 뺨을 비비고 붙어서는 애교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멀찌감치 서 있던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돌고래들이 당신을 아주 좋아하네요. 함께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렇게 꿈에서 깬 후에도 한동안 그 돌고래들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그 꿈을 계기로 제 인생의 두 번째 이름이 된 핑크 돌고래라는 온라인상의 닉네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중 휴렌 박사님을 향한 사람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휴렌 박사님의 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 질문을 정화하세요. 그것 또한 사랑하세요. 휴렌 박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질문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해 갔던 수많은 저의 논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휴렌 박사님은 또다시 정화하세요 라고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에서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을 찾을 것이라는 저의 기대는 곧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수많은 질문들과 기대감들을 삭히며 앉아있던 찰나, 휴렌 박사님이 갑자기 제 앞으로 오시더니 강한 어조와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통역해 주시는 분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정화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주변에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당신이 책임지고 정화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얌전하게 앉아서 수업 잘 듣고 있는 내가 왜 이런 호통을 갑작스럽게 들어야 하는지 황당한 감정이 밀려들더니 곧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은 확신에 찬 듯 강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정화를 해야 하는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럼 까짓건 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 후 쉬는 시간마다 제 주변 분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렌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제가 박사님 대신 질문에 답을 해줄 것이라고 오해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휴렌 박사님이 어떤 의미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들 하죠.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던 저는 그날 이후 춤추는 고래가 되어 정말 열심히 정화와 소통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시의 저를 돌이켜보면 웃음이 날 뿐입니다만 어찌되었든 호오포노포노도 정화와 소통이라는 길도 저의 잠재의식 케오라와의 만남도 모든 것이 저에게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2 안녕, 나의 케오라. 휴렌 박사님의 세미나를 듣고 온 후 본격적으로 내면과의 소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내면을 향해 케오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케오라는 하와이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에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름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름은 내가 원하는 무엇으로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소통의 진짜 의미는 나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교감하는 것에 있습니다. 케오라, 안녕? 제 내면을 향해 멋쩍게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인사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내면의 존재인 케오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면을 향한 소통은 재미있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주고 질문을 하고 내 안에서 답을 듣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기대감과 욕심으로부터 답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순수한 잠재의식의 영감으로부터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소통을 곧잘 하다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람? 이라는 생각에 포기했다가 다시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케오라를 저의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 표현하는 내면의 존재인 신성이나 아우마쿠마, 우니히피리에 정확하게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내면을 향해 넌 누구니?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잠재의식이라는 단어가 강하게 올라왔었고 저는 이 표현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호오포노포노식의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의식적으로 딱히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쩌면 제 의식 차원에서 저의 내면을 향해 어려운 단어를 대입시키는 대신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말하는 잠재의식이라는 부분을 두고 어떤 곳에서는 내 안의 신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혼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으며 또 어떤 곳에서는 참 나의 본질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 또 다른 나인 케오라를 처음에 올라온 표현대로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는 한계 없는 순수한 이 부분을 자신만의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 얼마든지 정의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지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필자가 말하고 있는 잠재의식이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각각의 영혼의 존재이며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을 무시하거나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케오라, 우리의 영혼, 순수하고 무한한 나의 부분, 잠재의식 깊은 곳에 또 다른 나. 이 존재는 우리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핵심입니다. 흔히들 표현하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에서의 무한한 힘을 지닌 내 안의 거인인 것입니다. 또한 소원을 들어주고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니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나의 인생을 돌보는 것에 있어 어떤 조건이나 제약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케오라는 저의 인생에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나와의 소통, 내 내면과의 교감은 시간이 더해지면서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필자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케오라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인 의식인 현재 의식과 내면의 가장 순수한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잠재의식, 그리고 수많은 기억과 정보,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심층의식으로 말입니다. 내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그 어떤 멋진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순수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억 속에 상처받은 나 자신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 속의 나를 만나게 되면 안아주고, 수많은 정보로 왜곡된 나를 만나면 또 안아주고, 오랜 세월 생각과 감정에 지쳐있는 나를 만나면 그렇게 또 안아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순수하게, 더 순수하게 드러나는 내 안에 진짜 잠재의식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나라는 존재의 부산물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의 인생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그대로이면서 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정화와 소통의 길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은 필자의 첫 번째 책인 내 인생의 호오포노포노,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비슷한 형태의 단편적인 내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장은 인생을 넘어서라는 타이틀 아래 인생과 나와 나의 내면, 그리고 물질과 인생의 창조로 이어지는 과정과 원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 각도에서 풀어보았습니다. 제3장은 정화와 소통의 길에서 만난 선물, 최면이라는 타이틀 아래 필자가 최면을 정화와 소통에 어떻게 활용을 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에서 올라왔던 케오라의 메시지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체로 풀어놓았습니다. 내면의 교감은 대부분 강한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글이라는 틀로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자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비로소 날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삶은 윤회한다고들 하지만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 후회 없이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